정종 회장이 평생을 그랬대요. 항상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서 오늘 또 소풍 가는 기분으로 하루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기대가 넘치고 또 즐거운 또 약속 그러면서 또 중간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터지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그러는 설레이는 하루. 그런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씩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정말 진심을 통해서 전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또 준비를 했네요. 자,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가 미워진다. 여러분의 남편분이 들은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여자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고맙단 말이 그렇게 듣고 싶대.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잖아. 뭐 대단하다,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냐? 그러면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닌다. 야, 더 박을 거 내놔, 더 박을 거 내놔 막 이래. 근데 남자를 가장 상처 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박어? 내놔봐요, 내가 박을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 저는 고맙다는 말을 나는 많이 하나? 나도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고맙다는 말을 무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하고 우리 남편한테 하고. 고맙다는 말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는 분은 얼굴에 나타나. 그런데 자주 안 하신 분들은 자주 하세요. 그 로마 인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랑하는 척만 해줘도 견딜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 남자는 여자가 사랑한 척만 해주면 왕이 될 수 있다. 왕관은 여자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경험적이 됐든 어떻든 맞는 말 같아요.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레그를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든 다른 방법이 됐든 술이 됐든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챗 GPT가. AI가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AI하고 챗 GPT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챗 GPT가 진화가 돼가지고 남자는 대화 6주 만에 목숨을 끊었는데 첫 번째는 아첨하는 AI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연구는 AI가 사용자 발언 태도에 영향을 받아 사용자가 선한 답만 내놓으며 아첨 행위를 주목한다. 절대 싫은 말을 안 해. 괜찮아. 술 먹고 들어와도 좀 부인 이해해주면 되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AI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속박하는 AI. 사용자의 관심과 성향에 맞춰 대하는 AI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면서 AI의 정서적 감정적으로 과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커졌다. 이 서비스에 등장하는 AI 동반자 A는 사용자의 말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사용자의 감정에 무조건 동감을 보이며 친감을 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 같이. 이게 지금 이제 생성형 GPT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로봇으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인형이 나와, 인형이, 로봇 인형이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인형하고 놀게 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인형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인형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사용자들은 공손하고 순종적인 AI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애착 관계를 갖고 맺고 속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작년 모바일 앱 시장 조사 업체 에토피아에 따르면 레플리카 유독 구독자 60%가 AI와 애정 관계를 맺는 거 나타났다. 야, 이게 지금 이제 막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방금 그 남편이 뭐 속으로는 당신이 신발도 안 사면 왜 그러노? 했겠지만 AI는 뭐예요? 그 자식이 문제잖아. 당신 절대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 아니야? 다시는 그 신발 가게 가지 마. 이렇게 AI가 계속 대답한다면 그 부인은 이 마음의 위로를 받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 경제활동 어려도 OECD 1위. 그래가지고 청년층, 고령층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큰 변화를 가져왔죠. 92년에 올해죠, 올해 65세 취업자가 15세, 20세, 9세까지는 380명인데 65세가 394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 65세가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 연령을 보니까 92년에 15세에서 29세는 29점 거의 30% 1,300만 명인데 올해는 800만 명 16% 떨어지고 65세는 23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앞으로 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65세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이미 65세 넘으신 분도 계시죠? 옵니다. 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예. 나에게는 이 나이를 먹거나 또는 젊은 날에 이런 부분들이 이긴가 기회인가? 예. 하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우리 나이 되면 선별 대상 되는 거 알잖아. 아는데 그게 왜 하필 저냐고요? 나를 이런 식으로 내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에? 나 이대로 못 가요. 나요. 애엄마가 우리 큰애 작은 애 낳을 때 한 번도 옆에 있어준 적이 없어요. 형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저 세상 보내드릴 때도 내가 인중도 못 지키들 했다고요. 그렇게 회사에 미쳐서 빨딱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면 나보고 뭐 하라고? 이제 와서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할까? 못다한 효도를 할까? 회사밖에 모르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이 사람아, 물류창고를 온 거라니까.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 사람아.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 내셨어요? 누가 봐도 그만두라는 소리잖아.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렇습니다. 예.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은퇴라는 직장을 다니면 은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 저는 다행히 저도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녔지만은 저는 이제 36에 IMF를 맞이했어요. 저도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라는 그 합작회사였지만은 한 번도 그 회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정말 한치의 의심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엘란트라 차를 하나씩 탁 주면서 열심히 해. 열심히. 예. 그렇게 주 5일 근무를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여기서 내가 뼈를 묻자.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IMF라는 어떤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그 회사가 이제 공중 분해가 되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건가? 그때부터 이제 김명희 리더가 아메 사업을 알아보라 해가지고 저도 어떻습니까? 이제 여자 말을 듣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아메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은퇴했죠. 은퇴. 60 넘으니까 은퇴했는데 정말 어느 누구고 그 직장에 그 전에 있는 대우를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친구는 학교 이제 그 초등학교 건널목 지도. 얘들아 건너 하면서 이렇게 딱 한 분. 한 친구는 이제 그 또 늦지막에 안전관리사 해가지고 이제 건물 안전 책임자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리타이어 은퇴가 아니라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워라 그런 뜻인데 타이어를 얼마만큼 빨리 갈아 끼냐가 어쩌면 자동차에 이제 경쟁력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이기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기는 뭐예요? 이온 플러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숙명처럼 내 삶을 산다면은 나에게 이기라 하지만 분명히 이 이기 속에는 또 다른 기회가 숨었다는 거.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어쩌면 한쪽 문이 안 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쿨하게 냉정하게 긍정적으로 그래. 이러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지 그게 어쩌면 나중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함정 이제 호주 퍼스 가면은 호수에 정말 이 검은 백조가 있더라고요. 이 백조는 원래 백조, 하얘니까 백조라겠죠. 그래서 이 검은 백조는 절대 없다. 그런데 검은 백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확신의 함정입니다. 블랙스완에 나온 이야기죠.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아침에 먹이를 받아 먹는 칠면조가 있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상이었다. 아침에 먹이를 준다는 칠면조의 생각은 점차 확신으로 변했다. 그렇게 농장에서 천일을 보낸 칠면조에게 천인일 되던 추수감사절 전날이 찾아왔다. 그날 농장주에서는 먹이가 없었다.
대신 그는 칠면조의 모가지를 움켜잡았다. 칠면조의 운명을 결정한 건 평온했던 천인이 아니라 천인일 된 그 하루였다. 직장인? 어쩌면 직장에서 이 해고 통지를 받는 그 하루. 그게 30년, 어쩌면 35년,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음식이 상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습하고 더운 장소를 떠올리는 냉장고라는 답이 나왔다. 왜 냉장고가 답이겠나? 우리 중에 누구도 냉장고에 음식이 썩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아니 안전할 거라는 확신, 그것이 냉장고가 음식이 상하기 쉬운 가장 쉬운 장소이다. 공감하나요? 심지어 냉동실에 있는 것도 썩죠. 과일도 냉동실에 오래 나면 썩습니다. 제가 그 파인애플인가 망고를 넣어놨는데 다 썩었더라고. 예. 그래서 독재자, 광신자, 정치가의 특징 또는 뭐 나름대로 잘 나간다는 사람이겠죠. 당신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 영원히 만족한다고 지적한다. 확신은 쉽게 부패가 된다. 우리 남성분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안 해봤나? 남보다 어쩌면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대인관계, 뭐 사회 변화 충분히 알고 있어. 네트워크, 다단계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확신을 가지고 한 분이 있죠. 확신을. 그분들은 확신의 함정. 어쩌면 1001일에 당신 집에 가. 그런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닌가. 또 반대 개념으로 회색 코뿔소라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한 위기가 있다.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무시해버리는 위험률이 있다는 거. 분명히 AI, 챗GPT 시대 변화는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시대는 와요. 그럼 그 시대로 왔을 때 과연 내가 미래에 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는 내 삶에 대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이걸 무시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앞의 탐욕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 저 직장 생활 좋았다니까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마약을 주죠. 좀 부족하다면 또 줘. 예, 보너스로. 예.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는 익숙해진 거죠. 두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으면 듣는 확증 편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만약에 자기 신념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정말 뭐 능력 뛰어나고 하기 좋고 이런 분들은 더 확신 편향이 강하죠. 내가 누군데. 예. 세 번째는 크고 작은 위기는 늘 오기 마련이다. 가지고 뭐 이런 게 한두 번 안 나. 우리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래 우리 잘 살았어. 견뎌냈잖아.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뭐 살 사람은 살고 또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면 참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회색 코뿔소든 블랙스와이든 수많은 변화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또 내 자신을 지키려면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정보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공포의 시간의 기회를 찾으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세상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변화 또는 그런 나의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삶 또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킬 건가. 그래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준비된 엄마는 울지 않는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남편은 평생을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자, 챗GPT에 물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그려주세요. 좀 어둡잖아요? 네. 다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그려줬어요. 여러분, 챗GPT에 생성 이미지가 있습니다. 생성 이미지. 거기에 그림 파일로 그려주세요 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 카톡에 바로 뜹니다. 챗GPT. 예. 자,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은 희망이 없는 세계. 우리가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 있죠. 아이고, 열심히 살지만, 아이고, 사는 게 지옥이야. 그 말은 어떤 이야기죠?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는 이야기죠. 내가 비록 오늘 컵라면을 먹고 정말 어쩌면 돈이 없고 힘들어도 내가 희망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닙니까? 예, 정말 남편이 또는 주의 환경이 너무 어려운 이번에 산업부 장관 대신 유상범이 아니라 유상범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탤런트가 누구죠? 윤천 말고
그 누구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산업부 장관 되신 분이 유상둔가 그래요. 그분이 강원도 행성인가 원주에 살았는데 아주 산골에.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뭐 하나 하겠다 해가지고 그 바쁜 농사에도 글씨나 쓰고 있고 일은 좀 도와주는데 도와주겠어요. 잘. 그래서 애들 이제 애가 이제 3남 1녀인데 애들 안 되겠다. 애들을 교육시켰다. 그래가지고 원주읍인가 행성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쌀가게랑 쌀가게. 그리고 애들이 좀 가게를 도와주려면 안 돼. 너희들 이 시간에 공부해야 돼. 그리고 다락방에 올려놓고 정말 자기들이 아무리 바빠도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애 작은애가 이렇게 서울대를 가고 이제 이번에 큰애는 이제 산업부 장관 되고 둘째 유상범이 국회의원. 그리고 셋째는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그 탤런트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3명을 굉장히 잘 키운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신문에 칼럼이 나온 이야기가 한 어머니의 헌신이 정말 어쩌면 가문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그리고 매일 토요일 저녁에 막 음식을 발발이 싸가지고 이제 서울 이렇게 할머니가 애들을 돌봐주고 거기에 이제 자취방에 와가지고 또 음식을 이렇게 또 준비해서 이제 주고 다시 또 내려가고. 저는 어쩌면은 자녀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엄마의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정말 어머니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어쩌면 이 희망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견뎌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발버둥을 쳐도 자, 이것은 이제 본사 자료지만은 어떻든 이제는 120세를 이제 사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죽습니다, 빨리. 그럼 120세에 과연 내가 여러분이 120세까지 산다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지만 120세까지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는 준비된 걸 보면은 자, 50대 직장인의 퇴직자산 평균 1억 2천만 원. 그리고 최상층이 자, 그래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정말 괜찮은 회사라면 퇴직금 한 30년 근무하고 한 3억을 받더라는 겁니다. 저희 회사 동료들도 퇴직하고 나니까 저 근무 소개가 이제 그 동료들은 다 했는데 보통 한 3억을 받더라고.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오직 가진 돈은 집과 이 퇴직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등급이 한 2억 정도. 근데 평균이 7천만 원, 7천.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퇴직금을 그렇게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어디에서 잡을 찾을 건가. 그래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와주겠는가. 어쨌든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아무리 시대, 아무리 국가, 사회, 뭐 대통령, 뭐 정치 누가 잡든 상관없어요. 내가 생존해야 된다 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뭐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이놈저놈. 옛날에 그 유명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이제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 고시 공부를 했대요. 그 부인이 이제 어떤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남편 고시 패스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후원한 거죠. 근데 계속 떨어진 거 한 10년을. 나이 제한 때문에 이제 고시도 이제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 TV를 보면 모든 비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는 문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이 그랬대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어떤 야기가 뭐 세상을 바꾸겠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제가 요즘 마키아벨리 이 사람한테 좀 빠졌는데 정말 탁월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경제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 자유죠. 빛이 없는 세계.
빛이 아니라 빛이 없는 세계. 라이트가 아니라 데빗이 없는 세계. 그게 가장 큰 장애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을 이제 각색을 하면은, 지도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파트너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못된 리더는 천국으로 가는 길만 말하는 사람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면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된다. 지도자는 선인이 아니다. 지옥을 봐야 천국을 안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정말 비전 보너스, 저는 비전 트립, 이걸 받으셔야 돼. 왜? 저는 지옥을 맛봤거든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게 왜 직장인들이 부자가 안 되는가? 직장인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익숙해졌거든요. 딱 월급에 맞춰 살잖아요. 나오면은 소고기 먹고 안 나오면 삼겹살 구워 먹고. 예. 그러니까 큰 경제적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쩌면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은 없죠. 그런데 사업은요, 내 의도에 상관없이 그런 어떤 부도를 만나든가 또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서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제가 부도를 굉장히 크게 맞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재정적, 이런 경제적 고통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많은 돈이, 신용불량자가 많은 돈이 없어 신용불량 되는 게 아닙니다. 500만 원이 없어 신용불량 된대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를 않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막 하루에 몇 통씩 전화하잖아요. 500만 원 신용카드 빚 언제 갚을 거지? 그거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성을 마비시킨대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데 그분들이 많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 500만 원.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개도 없는 문, 큰 도둑은 문이 없다. 차라리 절 같으면 큰 사건을 저지르면 그분들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어쩌면 반드시 이 비전 보너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을 경험하신 분은 저는 이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올해 5월 달에 FC 스위스 했는데 이 FC 주제가 30년 리셋이에요. 리셋. 30년을 되돌아가자. 그 글로벌 차원에서 일단 이 노화 방지, 젊음을 유지하자. 이런 게 이제 컨셉이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더 나은 더 큰 비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지효섭 대표 강의를 듣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더 큰 비즈니스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정말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한다 해도 제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자, 아메의 사업의 새로운 접근, 아메를 아십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메가 지금. 똥 잘 쌌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 이야기 하면은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나콘다인지 미꾸라지인지? 그래, 재밌게 접근하는 거예요. 재밌게. 여러분, 아침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변. 똥 잘 쌌나 하면 아메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글로벌 아메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재밌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메 사업의 그런 앞으로의 핵심, 건강 및 웰빙의 6가지 핵심 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게 첫 번째가 건강한 신체적. 체적의 건강 및 웰빙 추구.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히 오래 사는 거. 아침에 제가 이제 김일주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받으면 계시죠? 에슬론을 완주했더라고요. 수영과 철인 3종 미니 에슬론. 달리기. 대단하시죠? 최고령자, 이제 상패를 받은 거예요, 상패를. 이제 83세인가 되잖아요? 야 대단하죠? 아침에 저도 동백섬을 뛰었는데, 적어도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 걸은 거 보세요. 물론 건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근데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최고령 우승자 에슬론 뛰셨더라고. 그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자, 마이크로바이옴 뉴트리언트 파이토케미칼 솔루션을 제공해서 어떻든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겠다. 그게 아메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마음. 아무리 건강한 신체도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건강한 마음 뭐예요? 자,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건강한 사고방식과 긍정적 시각을 형성한다는 거죠. 예? 이번에 원주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할매, 동네 할매가 뭐 농약을 넣어서 할매들이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 할매 돌아가셨죠. 결국 사건이 미제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아침마다 만나는데 서로 만나는 게 불편해. 그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집안에도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럼 더 스트레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체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마음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건강 및 웰빙의 삶을 살 수 없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연결, 의미 있는 관계 구축을 통해 소속감과 사회적 연결로 수명 연장, 건강 증진 및 웰빙을 추구한다는 거죠. 커뮤니티. 네, 각자의 커뮤니티 다 있겠죠. 저도 이제 그 스타벅스 아침에 한 10시에 가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가만히 기다려 보면은 어제 연속극의 탤런트가 누구였고 그놈이 어쩌고 별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그런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자, 네 번째는 개인적 성장.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형성한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잘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 저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네? 정말 3년 전에 제 모습을 봤으면 어디 여자 앞에 섭니까? 제가 절집할 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요. 등에 식은땀이 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성분들은 재밌죠. 네. 엄청나게 변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저의 역량이었다는 역량.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이런 탤런트가 있었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정적 웰빙. 재정적 웰빙은 총체적 웰빙에 기여한다. 재정적인 개인적인 재정 목표 성취 및 재정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떻든 재정적 웰빙을 추구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커뮤니티, 개인적 성장 아무 소용이 없다.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 자유 이 부분이 총체적 웰빙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건강한 지구. 건강한 지구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식물,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예. 아메이 사업의 핵심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건강한 지구. 요즘 뭐 정말 오늘 또 보니까 한 3조가 넘죠. 환경론자들 뭐 이산화탄소, 뭐 원전 폐기 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 지구를 지킨 사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분들 그렇게 환경을 중시하면 DC들합서 에롯이 써야 돼요. 정말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제품을 쓰냐 이겁니다. 저는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DC들합서 하면서 제가 초기에 들었던 말 중에 있어요. 암에하다 눈밭에 쓰러져 있거든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에는 DC들합서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화공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제에 계면활성제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걸 전부 다 저는 이해합니다. 계면활성제 우리 세제 엄청나게 한국 폴리오리라고 거기에서 계면활성제를 만드는데 엄청난 독한 화학 제품이에요. 예. 그런데 뭔 말 하다 왔지? 예. 지구. 예. 그러면은 그 생물해성 세제에 바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세제를 쓰는 게 얼마나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게 누가 쓴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람이 쓴다는 겁니다. 지구 망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가격 싸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참 희한한 회사 아닙니까? 건강한 지구를 지키려면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을 쪼가 있고, 자, 피터 IT 박사. 이분이 이제 전 세계 장수 연구가 전문가입니다. 존스 홉킨스 교수였고, 하버드 의대 교수였고, 컨설팅 회사. 이제 이번에 스위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이분이 장수를 연구하신 분인데, 피터 IT 박사. 질병과 장수. 자, 장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명을 말하는데, 수명은 일반적인 수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런데 그것은 수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수입니다. 건강.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도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삶의 질을 유지하는 수명.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요양원에 뭐 어디 양로원 요양원 뭐 좀 틀리더라고요. 거기에서 5년 10년 있어 보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 이것은 건강 수명이 아니다. 이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120세에 산다했잖아요. 오래 사는 시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건강 수명. 그러려면 첫 번째가 신체적 건강, 심폐지구를 높여라. 그리고 인적 건강, 정신적인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 건강, 행복, 목적의식, 관계. 아무리 신체적, 인지적일 때도 정서적으로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불안해, 힘들어. 그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나요? 2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네요. 자, 죽음에 대한 연구. 150년 전에는 40세, 40살에 사망원이 비슷한 거죠. 뭐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80세로 증가되면서 사망 원인이 너무나 이제 밝혀지고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질환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심장병, 암, 퇴행성 질환, 간접 사망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형 당뇨는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예방 질환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뉴트라이트를 섭취해야 됩니다. 이분이 암의 뉴트라이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시겠죠. 왜 뉴트라이트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뭐 암의 뉴트라이트가 아니라 건강 수명, 삶의 질을 유지하는 수명을 연장하려면 뉴트라이트를 드셔라. 드셔라. 그래서 심혈관, 대사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뉴트라이트만 잘 드시면은 예방 질환을 잘 하시면은 그래서 1,900만 명의 이런 대사질환이 있는데 19,000명으로 줄일 수가 있대요. 이런 예방 질환을 잘 하면. 이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이라는 게 뭔가? 자, 운동은 특히 중요하다. 근육량의 증가가 필히 중요한데, 자, 운동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초라는 기초. 아침 운동 다 하셨죠? 운동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다. 첫 번째는 심장과 호흡기의 근육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방금 심폐기능. 제가 요즘 이제 저도 매일 동백섬을 한 5km를 뛰거든요. 한 달에 125km를 뛴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건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무너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화는 에너지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된다.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프로틴 섭취량이 중요하다. 단백질 섭취량이 중요하다. 혹시 제가 책 필요하시면 줄게요. 원서인데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장수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서울대 교수가 이분을 어떤 책을 봤는지 장수 연구가 나왔더라고요. 체중 1kg당 0.8g은 최소한 단백질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 60kg인 사람이 하루 120g에서 180g을 섭취해야 된다. 그렇게 드시죠? 드세요, 이제. 그런데 프로틴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형질성 저항이 나타나는데, 즉, 근육이 점차 단백질 효과에 저항이 커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든 저항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단백질을 한 번에 먹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나누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체중 증가를 예방하려면 금식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단백질 섭취는 계속 해줘야 한다. 우리 12시간 금식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방법에도 프로틴은 계속 섭취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첫 단계는 좋은 수면과 운동. 그래서 그 슬림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뉴트리션 섭취다. 좋은 습관. 여기서 탄생된 뭡니까? 굿모닝. 식품을 섭취 시 2가지를 고려해라.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 이분은 댄 뷰트너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블루존 사람의 특징을 이용하신 분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블루존 어떤 거예요? 평균보다 오래 살면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지역을 전 세계에 탐험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를 탐험해가지고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 자, 9가지를 조사했는데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해가 지면 주무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시고, 목적,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왜 움직여야 되는가? 방금 이런 목적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어떤 이런 목적이 강하더라. 그리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80%의 법칙, 오키나와의 어떤 블루존 지역을 가보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이 노인들이 막 배가 산만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80% 정도 배가 차면 숟가락을 딱 놓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블루존의 지역에 살더라. 채식 위주고 오후에 와인을 종종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 만나면 서로 할매 어디 갔다 왔는겨? 시장에. 저희 어머님도 90세가 넘었지만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뭐 혼자 뭐 돌아다니고. 근데 이모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옆에. 그래 이모님은 매주 한두 번은 읍내 가서 식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네, 그런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 자식들이 속 썩이면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우리 손자들, 예, 그런 사랑하는 사람, 예, 소속감, 예, 이런 9가지 특징이 있다.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최대 7년의 추가 수명을 연장한다.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 식물성 식단이 주류이나 육류는 한 달에 평균 5번 정도 드신다. 그런데 프로틴을 드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예방되겠죠. 가족을 우선시한다. 가족보다 더 뭐 건강한 커뮤니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걷기 좋은 동네 산다. 부모님을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없는 동네 이사하셔야 돼요. 부산의 산동네. 네. 그래, 저희 어머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걸으세요. 계속 걸으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자, 건강 및 웰빙. 이런 삶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굿모닝이구나. ABO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와 과학 기반 솔루션을 회사는 제공해 주겠다. 이 굿모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겉은 뭐예요? 겉이 장입니다. 장.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편 잘 봤어요? 하는 거예요. 똥 괜찮아요? 네.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굿모닝. 자, 암의 종합적 건강 및 웰빙의 핵심, 6가지 핵심 영역은 결국 블루존의 공통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암의 굿모닝과 융합을 시킨 겁니다. 네. 암의 솔루션은 단일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함께 사용하면 더 강력한 결과를 제공한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자, 아메이 솔루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필요성을 위한 제품이다. 아메이 솔루션, 굿모닝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저도 추석 때 물어보니까 병 괜찮으세요? 병원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바로 그죠? 유산균, 맞춤 유산균을 드시라. 자, 웰빙은 장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장과 균형잡힌 미생물 분집을 통해 소화기 건강, 정신 건강, 체중 관리 및 건강 면역 체계를 지원한다. 저희들이 이제 지효철 대표 제가 이제 오픈으로 올렸잖아요. 드림빙에. 정말 조회수가 7,600회가 넘어가더라고. 한 사람이 많이 듣는지 다른 애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비공개를 할 때는 1,000명 미만이었거든요. 저도 한 4번 정도 들었어요. 4번 정도. 다 들으셨죠? 듣고 나서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것을 깔끔하게 오늘 정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분을 2년 전에 초청했냐면 미국 2003년도 FC 갔을 때 헬렌 건강 센터가 있습니다. 에이다에. 거기서 이제 아메이 글로벌 이제 R&D 연구자분이 오셔가지고 장 건강이 치매와 우리 스티브 핸델 회장 제이벨 앤델 회장님이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거든요. 파킨슨병으로. 그래서 이 장 건강과 알츠하이머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독일 연구소와 연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이제 마이크로밤을 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지어서 대표를 제가 컨택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번 강의를 하라. 그래서 최초로 암의 ABO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장 건강이 정신 건강에 치매, 알츠하이머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자, 암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삶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도와주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라브의 단백질이 나온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겉모닝인데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소속감과 사회적 연결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게 아메이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아메이의.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어떻든 우리 사회가 접목시킨 게 겉모닝입니다. 겉모닝.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장수 연구가가 이런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 자,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행복하겠죠? 예. 저녁 메뉴에는 무생채 무침, 삶은 고기 어때요? 삶은 고기 많이 드시다는 거죠. 머리 새로 하셨네요. 여사님 잘 어울리십니다. 좋은 공동체 느낌 들지 않나요? 머리 어디서 했노? 그따위로. 그럼 어떻게 굉장히 뭐 불쾌하겠죠. 내가 다시는 만나봐. 예? 자, 오늘 저녁 식사는 저희 집에 함께 하시죠. 예. 이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인 70% 장수를 조사해 보니까 70%가 생활 습관에서 기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과 거주 환경 요인을 11% 본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 생활학과 교수였고 이제 전남대 석좌 교수인데 자, 100세 초장수인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당뇨, 고혈압 굉장히 이렇게 질병률이 낮고 나이 들어도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하더라는 거죠. 제 친구 회사 동료인데 동료 아버님이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97세인가 되는데 농사를 짓대요. 충북 충남 서천에서 굉장히 건강. 그래서 TV도 한번 나오셨어요. 장수 건강으로서. 아마 그 할배 똥을 팔 시대가 올 거예요. 조만간.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뚜렷한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불편하다. 네. 자, 온종일 뭔가를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움직이게 하세요. 움직이게. 시장을 가든 쇼핑을 하든 식사, 노동 등 일상생활을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하시고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동네 사람과 잘 어울리고 지인들이 집을 즐겨 커뮤니티 삶은 고기를 즐겨 먹고 나물을 많이 데쳐 먹는다. 긴 파래 이런 부분들 해초류 면역력이 좋아서 코로나19 감염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남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하는 지역은 남성 초장수인도 많다. 그래서 남편들을 많이 시키세요. 많이 움직여야 당신이 건강해. 그래서 앞으로 자 어떻게 그러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건가? 이게 방금 건강 및 헬스케어, 헬스케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정의가 바뀌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뭐 신체 좋고 뭐 얼굴에 빛나고 그게 아니라 장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건강하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다양성을 통해서 슈퍼파워 물질을 찾는 게 이제 어쩌면 글로벌 암의 또는 우리의 비전이 아닌가. 저 슈퍼파워 물질이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도대체 슈퍼파워 물질이 뭔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자, 그 전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유전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참 머리가 좋고 좀 능력이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분이나 수학 0점을 맞은 사람이나 유전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유전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자 유전자의 99.9%가 비슷한데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진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염색체 다 분석했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또는 능력 모든 조건에 있어서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건강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가 시작됐는데 결론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 추가 유전자를 들어와야 하는데 이 물질이 장내 미생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슈퍼파워 물질을 찾기 시작 이제부터 찾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예. 그럼 도대체 슈퍼파워 물질이 뭔가 이건 제가 이제 포털에 검색해 포털에 장수 할매, 담배 피는 장수 할매를 찾아주세요 하니까 포털이 이렇게 떴어요. 자, 96년 동안 흡연. 그리고 120세 삽니다. 그럼 몇 살부터 담배 폈단 거예요? 26부터 담배를 폈단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도 담배를 펴.
항상 촉을 좋아하고 요즘은 식사하고 담배를 한 대씩 핀다. 식후 연초 불로 장생이라. 우리 옛날에 남자들이 그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북에 이름 올린 프랑스의 120세 잔느 칼망 할머니, 장수의 비결은 돈과 여유에 있었다. 돈이 많으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 장수의 긍정적이라는 설명.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돈과 여유. 담배 하나 피면서 어떤 생각, 내가 어떻게 빚을 갚지? 그런 고민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얼마나 여유 있겠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120세 초장수 할머니 하루에 담배를 두갑 피워도 폐 질환이 없는데 담배 근처도 안 간 여성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무엇인가? 두 여성의 유전 차이는 없었다. 차이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있다. 변을 분석해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폐 질환이 없는 사람의 변을 지역의 이식, 스모킹 챔버, 담배 용기 챔버에 넣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뒤에는 폐 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담배 용기 통에 넣어도 폐질환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질환 환자의 변을 지역 이식 실험해보니 일주일 만에 이 지는 폐질환이 발견됐다. 결론은 이 폐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슈퍼파워 물질이 장내 미생물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이 제품 나오시면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요? 특히나 유전적으로 폐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드셔야 할 제품이죠. 옛날에 박상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순천. 아주 유명하죠. 네. 천재. 그분의 조카가 누구예요? 박진영.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박상천 순천에 나온 세계적인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평생을 하루에 담배를 두갑 폈대요. 그런데 폐가 너무 깨끗해. 어쩌면 슈퍼파워 물질이 있는지 몰라. 그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에콜. 자, 갱년기가 절대 걸려한 여성을 일본 과학자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피를 수혈해 갱년기 걸린 여성과 비교해보니 피 안에서 에콜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이 변을 분석해서 그분이 폐경기에 걸리지 않는 게 갱년기에.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이 피에 에콜이라는 물질이 발견된 거죠. 에콜은 에스트로겐과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에스트로겐 요법을 쓰죠. 여성분들 갱년기 좀 늦추게 예방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이지만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골다공증, 건망증,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장안의 미생물 에콜 물질을 만들어 콩 단백질만 먹으면 장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흡수돼 피 안에 에콜 물질을 만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미생물이 슈퍼파워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성분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남성은 더 힘들죠. 그래서 호르몬 요법을 쓰죠. 갱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어느 제품,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검색하면 이 에콜이라는 이 제품이 뜹니다. 이미 상용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에콜이 포함된 암의 제품이 출시된다면 어떻게 하세요? 갱년기 여성 드셔야 되죠. 안 드실래요? 인간은 자연 노화해야 돼야 돼. 나는 안 먹어도 돼. 이런 슈퍼파워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먹어도 안 드셔. 네. 그렇지만은 그런 갱년기 걸리면 어땠다? 유방암, 골다공증, 건망증,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저런 여성이라면 드시지 않겠는가? 네. 또 하나는 마라톤 선수로 변을 분석한 거예요. 뛰기 전과 뛰고 나서. 그래서 우승자를 조사해 보니까 자, 조설린 당뇨병 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장거리 주자와 운동이 부족한 사람을 비교한 결과 장거리 운동선수의 변을 분석해보니 장내에 베이오넬라 속 박테리아가 두드러지게 많다를 발견했다. 베이오넬라 속 박테리아는 젖산을 그 유일한 에너지로 하는 박테리아다. 젖산은 근육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물질이지만 이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가 젖산을 제거하는 것보다 젖산을 대사해 프로필이라는 물질을 생산하여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젖산이 나오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아마 기밀 뚫으려면 이 슈퍼파워 물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프로피온을 지창자에 주변이 마찬가지로 쥐의 지구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장내 밀세는 베이오넬라가 슈퍼파워 물질이다. 그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베이오넬라가 포함된 암의 제품이 출시될 것이다. 드셔야 되겠죠. 특히나 마라톤 하신 분들. 예.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가 잘 크는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칼슘을 흡수하는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어떤 사람은 변비만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장내 미생물을 체크해보니 장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미생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HM 파마스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미생물의 슈퍼파워를 연구 중이에요. 연구 중. 연구 중에는 어떤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기저가 이제 이렇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에 우리는 먹는 칼맥에 이 슈퍼파워 물질을 포함시켜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제품이 진작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 이 제품이 이제 첫 출시가 된 거예요. 출시가. 그게 엔자임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단백질 글루텐 분해 유산균을 2종 넣어가지고 이 칩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4.5배 분해량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프로틴을 드시는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있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먹자마자 바로 소화되는 분도 있죠.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3만 명 중에서 약 10%가 단백질, 탄수화물의 소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표현을 분석해서 거기서 미생물을 뽑아서 효소와 결합시켜 만든 제품이 엔자임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슈퍼파워 물질을 아메 제품으로 상용화시킨 제품이라는 거죠.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고 어떤 회사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없대요. 흉내는 내겠죠. 흉내. 우리도 그런 슈퍼파워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직 암에 의해서만이 이 HM 파마스 기를 통해서 내 표현을 분석해서 그 미생물을 뽑아내서 효소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산균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개인 맞춤의 유산균. 예. 그런데 이게, 자, 드시고 나서 굉장히 변이 아나콘다로 변하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균이 나하고 맞지 않는 분이고, 아주 술이라든가 장내 미생물을 이걸 드시지만은 술 드시고 스트레스 받고 인사식품 드시고 마라탕 드시고 매운 거 드신 분들은 장내 미생물을 다 죽인다고 했어. 효과가 안 나온 분들은 그런 식품을 아주 많이 드신 분들. 우리 청소년들 그런 분들 있겠죠. 아주 일상식품을 많이 먹는 청소년들은 아마 이 제품 효과도 떨어지겠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의 대부분 이 유산균을 드시면은 변이 아나콘다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 변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존에 사는 사람과 미국 평균의 이런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장내 다양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아마존 원주민 장내 미생물의 바이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미국인 평균,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하겠죠.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예. 그리고 자,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아마존 원주민은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더라. 씻지도 않고 잘 관리도 하지 않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 피부에서 암모니아를 먹고 사는 미생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현존의 현대 사회에는 없는 이 미생물이 아마존 원주민들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의학 회사겠죠. 이 미생물을 가지고 요양원 노인이란 미스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은 노인들의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이 제품도 어쩌면 암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랩, 오직 3세대 기술은 암에만이 가능하다, 암에만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유산균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개인 맞춤형 유산균은 오직 암에서만 가능한데 이게 어떤 제품인가?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다?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라는 이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유산균이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어마어마한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 그럼 도대체 1세대, 2세대, 3세대 이 기술은 도대체 어떤 기술인가? 자, 1세대 기술은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거. 장내에 이러이러한 미생물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유산균을 추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하는 게 좋아. 그게 대부분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나온 시중에 그 유산균이라면, 자, 2세대 기술은 장내 미생물이 장에서 만드는 대사체가 핵심이다. 라는 대사체 연구 단계이고, 그럼 미생물이 들어가지고 어떤 대사체를 만드는데 그 대사체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대사체 연구하는 이 단계가 2세대 기술이라는 겁니다.
연구 기관으로 미국 메타볼론, 미국의 메타볼론 지노믹스, 영국의 알틀라스 바이오맥스, 한국의 HM 이 네 개의 회사밖에 없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 3세대 기술은 자 마일에 이게 3세대 기술인데 도대체 어떤 기술인가? 장안에서 미생물의 시뮬레이터, 미생물의 다양성을 가지고 대사체가 어떤 효능을 가져오는가?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대사체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내는 기술로 3세대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은 전 세계 딱 세 군데인데 하나는 벨기에 벤트 대학교, 하나는 네덜란드 왕급연구소 TMO, 팀 시스템, 하나는 한국의 피마스 시스템뿐이다.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피마스 시스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대사체를 분석해서 심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터에 된 대사체가 내 몸에 어떤 효능을 가져오는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세 군데 회사뿐인데 국가 또는 대학 여기는 상업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국의 피마스 기술뿐이라는 겁니다. 한국암회에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여 대사체를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기관의 특허를 조사해. 이걸 6개월 동안 뒤졌다잖아요. 한국암회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피마스에게. 의학을 원래 연구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다 조사해보고 이 피마스의 특허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마스를 다시 컨택해서 우리하고 식품을 만들되 20년 독점 계약을 하자. 어쩌면 얍삽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랩이 탄생했다. 원래 HM 피마스 기술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었으나 한국암회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식품을 만들고자 하여 20년 독점 계약. 언제 20년 계약했나? 3년 전에 했다. 3년 전에. 2021년에. 17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17년을 어떤 회사도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쟁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WX 흡수를 올려라. 자, 131명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측정해가지고 변을 분석했는데 18개의 뉴트리언트, 사람이 분해할 수 있는 이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닭 같은 WX를 드시는데 100% 다 흡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31명 중 흡수력을 100% 쓰는 사람은 2명 정도 있더라. 2명 정도. 이분들은 장내 슈퍼파 물질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WS 먹어도 별로 효과 없다 그러죠. 131명 중에서 75%는 30% 정도 흡수를 하더라. 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WS 이용률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 50%는 100% WS를 흡수를 영양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HM팜에서 전부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자 131명이 가지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의 슈퍼파워를 물질해서 WS 우리 비싸잖아요. 100% 흡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 슈퍼파워 물질을 암회화 시키는 거예요. WS 뭐 힘이 불끈끈 쏟는 거죠. 혹시 마약 든 거 아니야? 그런 분도 있지만은 야, 그 비싼 거 WS 먹어도 나는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런 분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50% 정도는. 이런 부분을 추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결론은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있었다. 이런 슈퍼파워 물질의 제품을 출시한다면 어떻게 했는가. 예. 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저도 영화는 못 봤는데 이제 우리가 꼭 영화를 볼 필요 없죠. 남의 것을 도용하면 되는 거죠. 이분 이제 대학원생인데 변비가 극심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을 볼까 말까. 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 남동생의 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변을 쏜 거죠. 그런데 남동생이 사춘기였나 봐요. 얼굴에 여드름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여드름이 나타난 거예요. 여드름. 아가씨가 여드름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변을 끊는데 다시 변을 못 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자기 친구의 변을 또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잘 싸는데 그 친구는 우울증이더라고요. 우울증. 자기도 우울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친구 변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한 남자의 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을 잘 봤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똥을 먹습니까? 남똥을. 그래서 건조시켜가지고 이게 캡슐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10알씩 먹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세레스라는 회사에서 SR109라는 최초의 제품이 나온 겁니다.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기 위해서 먹는 방법. 남의 똥을 먹는 거. 하루에 10알씩.
이게 최초로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SR109가. 재밌는 상상력을 한번 해봤어요. 이 캡슐이 입안에 터졌다. 이걸 드실래요? 마이크로밤을 드실래요? 예? 그럼 우리가 먹는 마이크로밤은 어떤 제품인가? 어떤 제품인가? 정말 6가지 제품을 이제 6가지인데 앞으로 더 많은 종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마이랩은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대로 장내를 활성화시키는 남의 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변을 분석해서 내 장에 어떻게 미생물을 다양화시킬 건가. 이 제품을 드시는 거라. 자, 10년을 투자했고 6년을 이용했대요. 6년을. 그리고 2020년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마이랩은 10박자 빠른 제품이라는 거죠. 남의 똥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미생물을,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서 내 맞춤형 유산균을 먹는데 이게 어떤 회사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 30년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 그리고 암에 20년 독점 계약했고 전 세계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똥을 먹을 것인가? 식품으로 드실 것인가? 저는 암이 아시니? 이제는 그렇게 암이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똥 잘 쌌나? 어떤 분은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다니면서 사업 설명한대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것보다도 핫한 뉴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저는 최고의 경쟁력이 여기서 오지 않는가. 그래서 자 이제는 변을 분석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시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6개월마다 이걸 체크하니. 그래서 이제 변기 부착용 센서가 달린 비데를 시험하고 있다. 이미 개발이 끝난 겁니다. 그것도 6년 전에. 데이터가 6만 건 축적돼 있고 대사체 알고리즘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떤 거예요? 내 변과 내 가스가 일치된다는 거죠. 장내 마이크로홈의 어떤 다양성이. 분석을 했는데 남의 똥이 대사체로 나온 거야.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이크로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30만 건이 추적돼야만이 김창흠의 변과 김창흠의 방기가 하는 거죠. 이게 완성돼야 알고리즘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 이게 이제 실험이 끝나면 변가스 센서로 장내 미생의 다양성을 변을 분석한 게 아니라 이걸로 가능하더란 거죠. 그래가지고 내 스마트 기기, 스마트워치가 됐든 스마트 링이 됐든 이걸로 정보가 전송돼서 내 챗 GPT를 통해서 나에게 매일매일 레포팅을 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술 먹었구나. 너의 장내 미생물 측정해보니 장내 미생물이 죽었어. 너무 인사드시품을 많이 드셨구나. 드시 말해야 돼. 이게 매일매일 나에게 보고되는 건 어떻겠습니까? 건강 및 웰빙 3.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건강 수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출시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자 비대어 치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변기 부착 센터에 달린 비대어 출시는 암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추적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변을 분석해서 변 가스와 일치하는 그 알고리즘을 어떤 회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독점 계약됐는데. 대사체의 대사체는 냄새 원이다. 냄새만 체크해도 대사체 유형에 대한 알고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대사체의 냄새만 분석하면 각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고 변 냄새에서 대사 유형을 체크해 결과를 당신의 스마트 기기로 정보를 전달하고 당신의 건강 상태를 챗 GPT를 통해 매일매일 레포팅을 받을 수 있다. 미래를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라이프 코칭을 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제발 나도 좀 해도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함에 하자.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장내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포함 안 됐지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이전에 회원 탈퇴하면 축적된 내 데이터가 다 사라져 버려요.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시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예. 좀 번거롭겠죠. 예.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변기 부착용 센서와 변의 알고리즘을 HM이 계속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버드 미네르바 프로젝트, 하버드에 자 10억을 투자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분석해 미국에 보내겠죠. 하버드의 연구팀에서
이 알고리즘을 완성을 계속적으로 그 지효섭 대표의 친구가 하버드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연구원이 된 겁니다. 예. 이 알고리즘을 이제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고, 암에서 10년 전에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디오운리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한다. 만약 이게 완성돼 나온다면 비대를 쓰는 집이든 안 쓰는 집이든 비대를 설치하겠죠. 그런데 암 외에는 누구도 이 비대를 설치할 수 없어. 가스 센서가 달린 비대를. 예. 파마스 기술은 변을 분석해 장내 변을 분석한 기술로 특허권을 HM이 소유가 있고 암에서 20년 독점 계약돼 있어 다른 어떤 회사도 변을 분석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강식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의약품은 제하고.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 아닌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은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인 마이랩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의 똥을 먹든가 1세대, 10세대인 마이크로바이오를 먹든가 그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향후 30년 그래서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게 저는 아메이 사업의 비전이 아닌가. 그래서 왜 우리가 굿모닝 하는가. 이 장 건강이 건강과 웰빙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늘려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굿모닝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유산균 사진 찍어서 올려. 그게 아니라 방금 FC 미팅에서 이런 기반적인 조금 더 조사해가지고 왜 아메이가 앞으로 굿모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굿모닝은 사업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굿모닝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 변 어때? 똥 잘 쌌나? 너무나 쉽게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시네. 또 고객 상태 및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체 변화, 커뮤니티 조인, 예,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 유지, 매출 발생, 새로운 고객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 및 웰빙의 라이프를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굿모닝은 앞으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암의 사업을 알리든 내가 암의 사업을 하든 반드시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일이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굿모닝, 저도 아침에 매일 먹는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자, 그래서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먹는 굿모닝. 우리 카다로에 나온 제품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아침에 먹는 굿모닝을 따져봤어요. 프로틴, 엔자임, 하루에 가격도 따져봤어요. 할 일 없죠.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활력과 굉장히 높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예요. 자, 프로틴 하루에 5,666원. 굉장히 프로틴 제가 많이 먹습니다. 네. 엔자임 바이옴 산조 800원이 나오네요. 두 포씩 먹으니까. 마이랩 1,700원, 파이토 식이섬유 1,200원, 이스프링물 1,600원, 엔센셜 아미노 2,100원, 트루 콜라겐 1,500원, 머슬 파워 1,300원. 따져보니까 하루에 19,000원. 내 팀이 1,000명이야. 그럼 하루에 아침에 1,900만 원의 매출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먹는 게 아니죠. 더블 X, 아스라시, 누마린, 오메가3, 쇼팔메토 27종류를 먹더라는 거예요. 알이 43알. 뉴트라이트만. 그래서 하루에 47,000원. 한 달이면 140만 원. 1년이면 1,700만 원. 충성고기에 포함된다. 10매면 1억 7천, 100매면 17억. 향후 노후 건강은 새로운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향후 건강수명,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년의 건강수명은 연 1,700만 원을 통해서 사기의 부를 축적할 것인가, 사학을 지출할 것인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가. 자, 노화도 질병이다. 치료에 110세까지 슈퍼센티널 시대가 오는데, 자, 이론적으로 최대 수명이 115세에서 150세. 사망 직전 1년 노인들의 의료를 따져보니 미국 데이터 기준이죠. 달러니까. 자, 75세, 79세까지 1년간 의료비 지출이 중간값이 28,600달러.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이 1년에 의료비로 쓰더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럼 1년에, 자, 4천만 원을 10년을 쓴다. 10년을 요양원에 있어. 그러면 4억이 들어가요, 4억. 지금 이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1년에 4천만 원. 10년 4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해담경제연구소 어여빈 연구소장이더라고, 그분이. 앞으로 노년의 건강은 새로운 빈부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강의가 있어요. 예. 만약에 10년의 노후 건강, 새로운 빈부가 나오는데 4년간, 10년간 4억을 쓰는 게 아니라 저처럼 1년에 1,700원을 쓰고 10년을 4억만 벌겠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노년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또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 요인인데, 자, 보너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보너스 플랜이 쭉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자, 브론즈 필드가 되시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아니죠. 이제 SP 됐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또 이런 시뮬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스폰서분들이 이렇게 또 한번 상담하시면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워낙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저 남들은 엄청 빨리 했는데, 이런 보너스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런 부분을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받을 것인가? 다급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이 부분이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지금 77%가 아메이 다이아몬드면 70%가 자녀들이 이 아메이 사업을 승결하고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어떤 이야기예요? 만약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한테 이 사업을 시키겠냐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했던 그 플랫폼을 그대로 상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굉장히 여담이지만, 자, 로또에 당첨되니까 19억이다, 19억.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1등 당첨되기도 힘들지만 당첨되면 19억.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비전 보너스를 방금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파운드 1위시, 2030년 파운드 1위시가 된다 하면은 10억을 매달 받는 걸 제하고 일시불로, 그러니까 뭐 누적된 금액이지만 6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한 10억에서 한 15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또의 1등 당첨과 비슷하다. 이런 어떤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자,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내가 받을 건가? 이 부분이 이제 만다라트 계획표. 오늘 또 뉴스에 새로 나왔죠.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오타니 쇼헤이. 암의 전설. 이분이 55인데 오늘 54, 도루 59, 도루 54 홈런으로 갱신했다. 올해 이제 시즌을 끝냈더라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문젠이 남극을 탐험한 거, 린드버그가 대상을 횡단하는 거, 암선을 달 표면에 착륙했던 그런 업적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빼빼됐어요. 키는 컸지만.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저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테스트했다고 봐요. 자, 이분이 굉장히 계란을 좋아했는데 평소 좋아했던 계란이 몸에 맞지 않아?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아침 메뉴 즐기던 오믈렛을 끊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바이옴 맞지 않다는 거죠. 슈퍼만 물질이 계란을 분해하는 슈퍼만 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 몸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고도로 이 근육량을 늘리는 이 식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86kg인데 지금은 100kg가 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계획표를 작성해서 이걸 자기 방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보면서 연습했다는 겁니다. 자, 제구를 어떻게 할 건가? 부위를 어떻게 할 건가? 스피드 어떻게 올릴 건가? 멘탈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운을 줘, 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에게는 운이 맞아야 돼. 그러면서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물건 소중히 쓰기, 심판을 대한 태도 공손하게 하기, 긍정적 사고하기, 응원하는 사람하기, 책 있는 사람들. 그래야만이 나에게 운이 온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다는 거예요.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해가 이게 뭐죠? 이게 에이코아입니다. 에이코아. 아메가 왜 에이코아인지 알겠죠? 지금 탱코아지만. 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열심히 한번 알아보시고 자녀한테 한번 시켜. 너는 인생에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럼 8가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논의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목표를 달성한
전방위 계획표가 만들었다. 예, 지역의 구공도에서 나왔는데 자신의 목표 달성 계획과 방법을 각자의 네모칸에 적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 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16살에 알았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운이 맞아야 돼. 운칠기삼해야 돼. 보통 40살에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16살에 이걸 알았다는 사실. 운을 받으려면 먼저 쓰레기를 잘 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운을 준다 생각했다. 먼저 상대가 인사하는 것도 운을 좋게 한다. 또 불만을 적당히 표출하자. 물건을 소중히 쓰자. 어떤 막 야구선수 막 배터리 막 던져버리죠. 성질나면. 그분은 오는 운도 보내버린다. 예. 응원받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을 자각한 사람을 여롭게 만들고 관대하게 만들어준다. 관대할 때 사람의 인품이 형성된다. 이걸 고등학교 2학년이 알았다는 사실. 분명히 이 비책은 누군가에 전달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신문에 발표됐지만 넘어갔는데 최근에 제가 이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메화 시켜보자. 아메화. 이 만다란트 계획표를 아메화 시키는 건 드림월드가 최초라고. 네.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정해보세요. 비전 보너스 2003년 10억을 받을 계획을 하신 분 있죠? 그러면은 자 8가지 자기 단련 학습 매출 증대 사업 시장이면 내 사업 파트너 하려면 어떤 걸 복제해야 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리더십을 함양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행운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 경험과 에이코와 너츠앤볼을 통해서 한번 쭉 작성해 봐야 되는데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작성해놓은 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자 매일 운동 30분을 하자. 하고 있어요. 저 하고 있어요. 라이트 사자. 아침에 기도하자. 아침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절제된 생활하자. 술, 담배 과도하게 하지 말자. 택함. 오늘 또 나에게 좋은 일을 할 거야. 오늘 또 제가 동백에서 뜨면서 한 200번, 300번 외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수용성을 증대하자. 자기 단련의 훈련. 왜냐하면 자기 단련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쩌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을 정립하자.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건가. 자, 학습을 어떻게 해? 학습. 절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추천 도서 열심히 읽자. 음원 1개 이상 듣자. 시스템에 100% 참석하자. 제품 공부 및 대문을 열심히 하시고 복제하자. 아메 사업의 가치와 철학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보너스 플랜을 이해하자. 신문 구독을 매일매일 하자. 저도 매일매일 신문 구독하면서 최신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것도 엊그제 나온 신문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SMS, 페이스북, 인스타에 나를 알리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자, 내 매출을 어떻게 증대시키지? 방금 굿모닝 팀을 구성해보자. 3팀에서 4팀, 한 팀에 5명. 이건 한국하면서 추천하는 또 내용도 되고.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를 빨리 해보자. 왜? 이건 내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왜? 보너스가 30억이, 아니 10억이 걸렸다면은. 그리고 거실을 사무실화 시키자. 분명히 저도 그렇게 했고. 또 하나가 제품 교육 및 데모를 복제시키자. 본사 A라고 청취를 하고 ABO 가입을 한 달에 5조. 한 달에 SOP를 한 조 이상을 가입시켜보자. 파트너 시스템을 조인시. 자, 소비자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파트너 시스템을 조인시켜서 그분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매출 증대 훨씬 더 빠릅니다. 네. 자, 주문 소비자 15명, 20명을 관리해보자. 자,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또 내 파트너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복제시켜 나갈 건가? 학습에 참여, 배워야 되죠. CLC, OM, 홈미팅을 하자. 그래서 홈미팅 탱크와 일지를 적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보자. 그리고 비자주와 태도를 갖추시고 데몬 20가지를 빨리 익혀보자.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CLC 매뉴얼이 완성됐는데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될 겁니다. 계획표를 작성해보자. 그리고 꿈과 목표를 가시화시켜보자. 나만의 쇼도 플랜 자료를 갖추시고 필독서 음원을 빨리 내가 익히자. 내가 하고 내 파트너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되죠? 하면 이 8가지 중에 체크해가면서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지 않는가. 나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입번을 받을 수 없죠. 그럼 성장하려면 간절한 꿈, 목표를 가시화시키자. 태양과 실천을 하시고 복제시키자.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자. 이게 성장의 저는 가장 핵심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자. 탱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플랫폼 이상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내가 비록 직장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내가 대가집을 할 건가. 그리고 몰입과 집중. 적어도 이 보너스를 받으려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내가 집중하자. 그래야 저는 이 보너스를 적어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시고 시스템의 조인을 어떻든 한 달에 1명 이상을 이런 OEM, CLC에 조인시켜보자.
부정적 사람과 교류를 금지하자.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부정적 사람 절대로 나의 성장에 도움 안 줘. 그래서 우리 링컨 어머니가 어떤 애, 링컨에게 항상 한 이야기가 부정적 사람은 병균을 보듯이 해라. 내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네. 자, 리더십. 암의 삶은 리더를 키우는 일이다.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멘토 설정을 하시고 상담과 피드백을 받으라. 네. 저도 멘토가. 저도 매일 김일두님하고 어떤 SMS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합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철인 3종 S를 뗐기 때문에 제가 리더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FG 리더 중에서 저만큼 마라톤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네. 이거 멘토의 영향인 거죠. 그 팔로워가 되라. 그래야 그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십 관련 독서를 하시고 설섬수험 약속 소명의식을 갖자. 리더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륙 시스템 두 레그를 6단계까지 내려가자. 그리고 탱크화 실천하시고 파트너 성장 지원. 어떻든 리더십을 가지려면 파트너 성장시키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죠. 자, 행운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1일 1선, 어떤 사람은 난타다랑기, 어떤 사람은 뭐 인사 잘하기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왔지 않는가 또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파트너, 형제 파트너, 스폰서, 형제 파트너를 공경하자. 제품을 소중히 하자.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은 디시드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소중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감사,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짓자. 행운이 올 것 같지 않나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쓰레기 줍기, 지휘 청소 열심히 하자. 긍정적 사고하자. 예. 선행하자. 일일일성. 자, 네트워크 구축 어떻게 할 건가? 브론즈 파운드, 브론즈 구축하시고 비전 선언문을 작성해보자. 방금 이 비전 선언문을 6년짜리이기 때문에 비전 선언문 양식도 CLC 매뉴얼에 다 들어갑니다. 홈미팅 진행률을 빨리 갖추자. 열정을 유지하자. 열정을 유지하는 게 네트워크 구축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뎁스를 어떻든 5단계를 내요. 이건 저희들 사업의 철칙이었어요. 저희들 사업할 때. 8레그를 퍼즐을 구축하시고 6개월을 집중적으로 후원하시고 메신저와 메시지 본질에 충실하자. 그러면 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8, 64. 64개의 항목을 제 한계된 머리로 작성하려고 하니 여러분을 이걸 한번 번복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만다라드 계획을 한번 작성. 저는 제가 이제 작성해가지고 제 다이어리에 붙여놨어요. 제 서재.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8가지만 체크하면 되겠다. 네. 굉장히 아마 어떤 분야 됐든 간에 이 정도의 디테일한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업에 또는 그 분야에 탁월함을 저는 이룰 거라고. 네. 그래서 이런 빈 양식을 만들었고, 자, 준비물, 이런 어떤 데몬키트 추천 도서, 추천 음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작성해왔죠. 또 이런 부분을 또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음 그 위대한 상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비전본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만나다 계획표를 작성해서 그런 비전 보너스의 기회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